2월 6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3천만 원을 찍고 현재 2,870만 원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 점선 라인 보이시죠? 이 점선이 월봉 기준으로 매물대 기준선입니다. 매물이 많이 모여 있죠. 최근에 특히나 많은 구간대에 매물이 좀 모여가는 것 같아요. 그 구간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매물대 근방에 딱 있죠? 현재 월봉 기준으로 음봉을 찍어가고 있는데요. 요 기준으로 월이 끝날 때쯤 양봉으로 끝날 확률이 무척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양봉으로 끝나는 시기는 2월, 3월, 4월, 5월, 6월 그 기준점이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이어질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일봉으로 보게 되면 차익 실현이 좀 나오겠죠? 음봉이 쭉 나오면서 차익 실현 구간이에요. 그러나 그 기준선 위에 있다. 요 기준선 위에서 매물대에서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정도 기준점이 되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이 나오겠죠. 2019년도에 차트를 비교해 드리면서 언급을 드렸죠. 박스권 구간에 나오다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 강한 상승, 자, 계속 이어지다가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겠죠. 자, 그 부분은 리플과 SEC에 대한 소송,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그 모멘텀을 같이 바라봐야 되겠죠. 그리고 매크로 기준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그리고 시장에 대한 환호. 자, 이게 바로 2023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쵸? 여기에 맞물리게 되는 소송에 대한 명확성,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가상자산 제도의 원년,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에 대한 혈관을 뚫어준다.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더불어 현금화 시기가 이제 앞으로 2023년도 어느 기준점인가 다가오겠죠. 자, XRP의 가격은 505원. 자, 그 자리에서 바닥권에서 박박 기고 있습니다. 자, 차트는 계속해서 패턴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 한번 튀면 미친 듯이 튑니다. 고작 2달 만에. 그쵸? 그리고 엄청난 박스권 상승에 나오다가 소송으로 눌렸죠. 그러고 나서 쭉 바닥에 깔려 있죠. 한번 튀면 미친 듯이 튈 것 같은, 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미리 들어와서 엄청난 인구의 시간을 보낸 사람만이 이 폭등에서 탑승해서 있을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폭등할 때 들어오면 또 물릴 확률이 높겠죠. 개인 투자자들이야 가격이 급등하면 진짜 가나보다 하고 들어오지만 선수들은 미리 들어와서 선점해서 매집을 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인내심에서 차이가 나겠죠. 3년, 4년, 5년, 6년. 자, 7년, 8년을 기다려도 1년 또는 리플 같은 기준으로는 2달, 한 달이면 승부가 끝날 것 같아요. 왜? 소송으로 눈가림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원년이 되는 2023년이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205만원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상승에 나왔다가 강한 상승, 차익 실현, 강한 상승. 최근에 음봉이 나오면서 이 매물대 점선 라인에 안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 흐름이 나오겠죠. 자, 중요한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조디아 커스터디, SBI와 일본 암호화폐 커스터디 합작사를 설립하였다. 자, 보면 SBI 홀딩스 전통기관 대상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한다.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한다. 기관에 자금줄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SBI 홀딩스를 기준으로 해서 일본 내에서 일본 대형 금융기관 SBI 홀딩스의 디지털 자산 부분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 조디아과 협력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SBI 관계자는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이 있지만 규제 및 관리 리스크로 투자를 하지 못한 전통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죠? 전통 금융기관이 이제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SBI가 그 인프라를 깔아주는 겁니다. 조디아 커스터디는 스탠다드 차타드와 노던 트러스트가 지원하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이다. 스탠다드 차타드가 누구죠? 자, 글로벌 기득권 중에 하나이죠. 그쵸? 앞서 지난해 10월 SBI는 미국 시카고 옵션 거래소와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위해 합자 회사를 설립한다고 밝힌 바 있다. CBOE, CME, 세계 최대 옵션 거래소, 세계 최대 선물 거래소, 거래소 기득권이죠. 여기에 IC, 그쵸? 나스닥, 다 기득권이 뿌리는 같아요. 이들이 함께
SBI를 기준점으로 해서 움직였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SBI는 CBOE 전통금융 및 디지털 자산 분야 협력을 위한 계약을 이미 10월에 체결을 하였다. 이미 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정해져 있습니다. 100%. 영국 중앙은행, 재무부, 정부 디지털화폐 CBDC 필요 합의 도출하였다. 이미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과 현지 재무부가 향후 디지털 파운드 발행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도출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영란은행과 영국 재무부가 디지털 파운드 관련 공개 협의를 시작할 준비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영란은행, 그죠? 그리고 디지털 파운드 재단, 리플,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스위프트, 엑센추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그 그림의 연장선입니다. 일부 보도자료에서 2030년 얘기가 언급되고 있어요. CBDC가 진짜 실행되는 부분이. 그러나 그거는 저는 시간이 한참 앞당겨져 있다. 2025년 ISO 20022 그 부분에 대한 진행점, 그리고 전 세계 스위프트 2.0의 대두, 이 부분과 맞물리겠죠. 비자 암호화폐 총괄, 디지털 자산의 법정화폐 전환 지원하겠다. 디지털 자산의 법정화폐 전환을 지원하겠다. 비자에서. 비자, 마스터, 이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인프라를 공식적으로 깔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번 본인이 R&D와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리플과 무관하지가 또 않죠? 비자, 마스터.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 CFTC 위원장, 올해 암호화폐 규제에 집중한다. 선례를 만들어낼 것. 계속해서 미디어에서 CFTC, SEC, 자, 의회, 백악관 계속해서 암호화폐 규제에 집중하고 있다. 뭔가 나올 것 같은 시그널이 계속해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모건 클리 캐피탈 매니지먼트 CEO는 암호화폐 강세장 2분기부터 시작 가능하다. 자, 3월달이 될지 4월달이 될지 5월달이 될지 3, 4, 5, 4, 5, 6 그 기준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상승 시그널이 나올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많이 폭락했고 폭락 뒤에 나오는 강한 내스캡 바운스, 거기에 모멘텀 두 가지가 붙었다고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죠. 한국에서도 금융위원회에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위기, 증권업계는 기회이다. 라는 제목으로 달았지만 증권업계, 가상업계 다 기회라 보고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는데 이것 또한 수정을 거듭해야 되겠죠. 그 부분은 먼저 리플과 SEC에 대한 규격이 정해져야 전 세계가 그 규격을 맞춰서 따라오겠죠. 한국은 계속해서 수정을 더해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STO 가이드라인 발표, 증권성 판단 원칙을 공개한다. 자, 이 부분 또한 같이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리플 XRP 가격은 SEC와 이 미래 기술의 수십억 달러 규모 토코나 시장을 제압한 후 10배로 갈 것. 리플의 XRP 원창은 다양한 가치 있는 자산의 토코나를 위한 길을 닦고 있습니다. 토코나가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성장이 유지된다면 XRP 레저는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XRP 레저 원장을 통해서 사용되는 부분에는 XRP가 사용이 되게 되겠죠. 즉 XRP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정말 중요하다고 언급을 드렸죠. XRP 레저 블록체인의 사용은 디지털 버전의 돈 찍는 인쇄기이다. CBDC를 만들어내죠. 찍어대고 NFT를 발행하고요. 은행들을 위한 새로운 젖줄을 공급하게 됩니다.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겠죠. 그리고 기타, AMM, 덱스를 포함한 자동화 마켓, 이 부분에 대해서 확장을 하게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토큰화를 진행하게 되면서 XRP 레저를 통해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블록체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금융기관들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득권을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리플의 토큰화 사용은 네트워크 및 기본 토큰의 큰 이점이 될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자산 소유권을 추적하는 기능에 대한 토큰화가 요구된다. 1조 달러는 2024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그 가치는 2028년 10조 달러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1조 달러에서 10조 달러까지 이것 또한 참고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XRP 레저는 많은 자산의 토큰화를 지원하는 블록체인이죠. NFT, 스테이블 코인, CBDC,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 방금 전 제가 언급을 드렸죠. XRP 레저 덕분에 USD, 달러, 유로, 금, 심지어 주식까지 토큰화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거래량은 올해 급증했습니다. 원장은 이제 무려 300만에서 1억 600만 건 이상의 트랜잭션을 기록합니다. NFT 거래도 동일한 수준의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총 22만 8천 개의 새로운 지갑 사용이 원장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리플 또한 84억 달러를 구매했다고 보고했습니다. XRP 레저는 XRP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성공할 경우 엄청난 가격 인상의 열쇠를 확실히 쥐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서버에 대한 업데이트 또한 진행되고 있어요. 리플드라고 하는 서버 또한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고요. 보조 서버까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다. XRP 원장을 통해서 현재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CBDC 그리고 NFT,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 스테이블 코인, 기타로 확장될 경우에 바로 서버가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1경을 굴리는 블랙록 가산사장 속으로 사용자 이익 확대할 수 있는 것 연구 중이다. 썰크 투자에도 참여, 블랙록 레리핑크 회장이 차세대 증권은 토큰화된 증권이 될 것이다. 자, 이것과 같은 연장입니다. 오늘 제가 중요하고 했던 부분은 뭐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토큰화. 모든 자산이 토큰화가 된다. 그걸 바로 전세계 기득권의 최정점에 있는 블랙록의 CEO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의 다음 혁신은 차세대 증권은 토큰화된 증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분산된 장부 시스템을 갖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모두 직접 수익 소유자와 판매자가 코드를 통해서 누구한테 사고 누구한테 팔았는지 즉각적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생태계가 바뀌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블랙록도 혁신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요? 브로커는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저는 커스터디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모든 일에 다른 커스터디 업체를 사용해요. 저희는 커스터디를 하는 은행이 아닙니다. 중간에 끼는 사람 없이 즉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수료를 드라마틱하게 낮출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주총에서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 소유자가 직접 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증권의 토큰화는 시장의 다음 쥐나가 될 것입니다. 블랙록 CEO.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XRP 레지의 사용은 디지털 버전의 돈 찍는 인쇄기이다. 토큰을 막 찍어댄다. CBDC, 정부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코인이죠. 자,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하죠.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 은행에 새로운 젖줄을 대주고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합니다. 자, 새로운 가치를 찍어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언급을 했죠. 증권의 토큰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 중심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먼저 물줄기에 선점을 해서 물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